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비규제 지역 부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그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부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조금 줄어든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를 역세권 위주로 많이 지금 문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매도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부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과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자, 그런 물건들도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렇지만 뭐 서울이라든가 또는 대구, 대전,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갭 차이가 너무나도 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들어가다 보면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갭 투자라는 거는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자, 눈여겨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제 컨셉 중에 하나가, 조금 자금이 없는 분들이 좀 시간의 힘을 빌려서 내 약간의 자본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조금 효율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자, 금일은 일단 지금 그 시장에 화두고 관심이 많은 부산, 특히나 이제 재개발, 최근에 이제 11월 6일 날 그 해운대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영구, 동래구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전 지역이 이제 부산의 지역이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났는데요. 일단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 물건들을 또 찾아보고 재건축을 찾아보면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게 되면 그 부산의 진구라고 있어요. 진구. 자, 진구에 그 가야동이라고 있는데, 가야 1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금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야 그 제1 재개발 구역, 자,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자, 우리가 이제 그 규제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일리한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자, 부산 등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 반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벌써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수혜를 입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거래 활성화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장 많은 분들이 그 보신 그 뉴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의 그 호가도 굉장히 올라갔고, 실거래도 지금 이전보다는 좀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부산의 시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자, 자, 좀 발췌를 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부산이 그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어떤 규제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매도 시에 그 양도세 중과가 이제 된다라는 점, 그리고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2년 보유를 해야 되고요. 플러스로 2년 거주를 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9억 원이 초과하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요건이 채워지더라도 양도세가 또 이제 나간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이 기존 주택 2년 매각에서 조금 완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자, 60%에서 또 이제 DTI 50%에서 좀 더 완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구입 시 필요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한 건에서 이제 또 변화가 되는데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양도세 중과주택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만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2년 보유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예, 이게 변화가 된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면제 기간,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이 기존 2년이었지만 이제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3년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TV 60%가 아니라 이제 70%로, 예, 좀 완화가 되고요. DTI도 60%로 좀 완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건에서 이제 두 건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 주택을 매입하기 좀 수월해진 지역이 바로 부산일 것 같고요. 그동안 가격이 안 오르고 좀 정체되고 좀 빠졌던 이 부산의 지역, 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완화된 규제를 보고서, 예, 또 이제 그 좀 수익을 내고자, 또는 이참에 또 이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지역이 바로 관심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쪽에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전국에도 퍼져 있고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외국에서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일단 부산이라는 지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부산시청 예,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그래서 부산시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산에 놀러 가게 되면 그 해운대 그 해수욕장 많이 이제 알고들 계시고 방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KTX역을 타고 가게 되면 또는 이제 부산항이라고 하면 자, 요 부산역 예, 부산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금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산 진구라고 있습니다. 진구. 자, 그 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가야동. 그 가야동에 바로 가야 제1 재개발 구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부산시청과 부산역 사이에 있는 그 진구. 자, 요쪽 해당 지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잠깐 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그 동래구하고 해운대구하고 이제 그 수영구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 자 요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찾아서 많은 실수요자 또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부산 전 지역을 한번 뒤져볼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취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야 1 재개발 구역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부산 2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호선을 타고 가게 되면 일단 우리가 뭐 부산 해운대까지도 이제 이 노선을 타고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 해당 이 동의대역과 가야역 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가야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래쪽에는 이제 팔금산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해당 그 빗금 쳐드리는 부분이 바로 가야 1 재개발 정비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그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아래쪽에는 이제 가야 여자중학교도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동의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역사 사이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자 가격적인 메리트를 한번 고려를 해서 물건을 찾아본다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해당 지역이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가야 1 주택 재개발 구역인데요. 자, 지금 이제 동의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가야 롯데캐슬 골드 아너 예, 그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분양이 끝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분양이 끝난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야 제3주택 재개발 구역이 그 사업 단계를 그 이제 밟아서 일반 분양까지 끝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야 3주택 재개발이라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평균 경쟁률은 60대 1 예,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비관적으로도 보셨던 분들도 있고 또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역세권을 끼고 있는 그 롯데캐슬 이 아파트 를 뭐 이제 이쪽 지역의 뭐 대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이 경기적인 부분이 침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예, 가격이 조정이 되고 좀 뭐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좀 상승세 재미를 못 본 지역이 바로 부산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해당 아파트가 이 분양가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대고요. 그리고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38평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 정도의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루고루 경쟁률은 굉장히 세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34평형 84A 타입의 경쟁률이 가장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은 108.6대 1이 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 재개발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분양가는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그 조합원 물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3구역, 지금 3구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구 타입 그 해당 매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감정가액은 1억 3,550만 원이 나왔는데 자, 프리미엄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가 프리미엄을 더하면 매매 가격이겠죠. 그래서 2억 9,550만 원을 주게 되면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지역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주비가 감정가의 60%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주비가 이제 감정가의 60% 8,130만 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자금은 그러면 2억 1,420만 원만 들어가게 되면 이 이주비 대출이라는 부분을 끼고서 실투자금은 2억 1,420만 원. 그럼 이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그 백이동이면 바로 이제 역세권하고 가장 가까운 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중간층이 대략적으로 2억 5,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가에서 조합원 공급가를 빼게 되면 추가 분담금은 1억 1,750만 원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입주 시에 이제 잔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억 1,7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게 되면 이제 아파트의 권리를 자, 전부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취득세하고 또 이제 입주 시에 1억 1,750만 원에 대한 원시 취득세는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매수 금액은 4억 1,300 정도가 소요가 되는 자, 가야 3구역 59 A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조합원 동호수도 끝났고 또 이제 일반 분양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중도금이 들어갈 텐데, 그거에 맞게끔 이제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본 조합원의 권리 취득가액과 앞으로의 추가 분담금, 그리고 총 종전자산과 앞으로 추가 분담금을 더했을 때 이제 실제로 내가 아파트를 사는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4억 1,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야 제3주택 재개발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야 1구역 한번 살펴보게 되면 면적은 이제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이제 700명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약 2,100세대가 넘는 그 세대 수가 이제 건립될 예정이고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대에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우에서 그 컨소시엄으로 앞으로 시공사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상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동의역이고 이쪽이 가야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산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전에 봤던 가야 3구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빗금 쳐진 이 부분이 가야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팔금산과 수정산에 둘러싸인 그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동의대역과 가야역 접근이 용이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보행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제대 백병원이라든가 동의대학교 의료,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산의 진구라고 하면 우리가 부산에 이제 뭐 번화가, 지금은 뭐 해운대 뭐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서면이 굉장히 잘 나갔던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산 2호선을 타고 가면요, 이제 그 가깝게, 아주 가깝게 그 부산 서면 최대 상권에 또 도달할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야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위치도를 봤고요. 자, 요 지금 해당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이제 건립됐을 때, 완성이 됐을 때의 배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제 단지가 그 조금 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단지, 2단지로 나눠진다. 세대수가 2100세대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야 1구역의 전경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올라갈수록 언덕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산이잖아요. 이쪽은 좀 평지에 가깝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 조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좀 고층 아파트로 들어서는 가야 1구역,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 자, 지금 현재 정비 예정구역 2001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1월 달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018년 12월 26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래서 2005년도 자 6월 3일 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2008년 3월 21일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를 했으나 자, 세 차례에 걸려서 이제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2일 최종 조합 설립 변경 인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가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수립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통, 환경, 뭐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되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경미한 변경 인가를 올해 5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데까지는 약 한 2020년, 21년, 자, 그래서 21년 한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이제 2021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2년, 그렇죠. 22년, 자, 5월 이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야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합원 분양 공고,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간평을 하겠죠. 그럼 이제 간평이 통지가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 끝나게 되면 조합원 또 총회를 열고, 총회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를 이제 접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자, 이전고시 이사 나가라, 이런 시점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세입자의 보증금을 또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감정가의 약 60%가 무이자로 조금 나온다. 그렇지만 이제 요 무이자로 나오는 이주비 대여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비로 조금 보태서 세입자를 명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주가 끝나면 철거가 되고, 예, 철거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동호수도 또는 이제 모델하우스도 오픈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착공. 그리고 이제 착공이 끝나게 되면 이제 준공, 예,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조합 해산을 해야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비례율에 따라서 이제 청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금을 이때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사업 단계, 진행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가 완료가 됐고 사업 시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가야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느 서울이든 경기도든 또는 부산이든, 예, 다 지역마다 자기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적으로 또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지금 지정도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규제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고, 특히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또 정체되고 떨어지는 데 있어서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의 부산만큼은 이제 심리가 차차적으로 조금 규제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자, 좀 뭔가 회복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보도 정말 다양한 데서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아는 재테크 카페에서도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공유도 많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는 일단 부산에 뭔가 적을 두고 있어야겠죠. 예, 뭐 이쪽에 이제 생활의 터전이 이쪽에 계신 분이라면 자,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실수요 목적,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조금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서울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구, 대전,
광주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 많이 올라왔잖아요. 또 경기도 좀 유망 지역들도 좀 가격이 많이 올라온 그 지역들도 있는데 뭐 과천 비싸잖아요. 과천 같은 데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전반적으로 뭐 해운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수영구, 동래구 굉장히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부산에서 보게 되면. 자, 그 마지막 지역들이 이제 규제가 해제가 되는데, 그 해제된 지역들로 인해서 이게 또 부산 전적으로 또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확산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부산 서면이라고 있어요. 이 상권이 굉장히 큰, 그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면이 그 좀 상권 1번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 이 추억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 서면이 있는 그 지역과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가야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지역들을 쪽으로 좀 뭔가 이렇게 물건을 찾아서 나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또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조금 갭이 줄어든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들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그 갭 투자나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잘 아셔야만 뭐 갭 투자도 하는 거고, 또 지역 분석, 가치 분석, 입지 분석도 좀 잘 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는 아는 사람만 알고 또 아는 사람들이 돈만 벌던 곳이 바로 재개발, 그러니까 재건축이었는데, 특히나 재개발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정보가 오픈되고 있으니,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의 방송을 보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부동산 그 이해를 높이고 좀 그 안목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0억 부동산 스토리 방송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차가운데요. 여러분들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